$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나의 에너지라는 어디 댓글이 올라왔습니까? 보이는데 오늘 또 에너지 얘기하는 걸 알고서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시장엔 참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에너지 기업도 지켜볼 만하다라는 네, 거잖아요. 앞으로 사실은 저희 그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뭐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 뭐 전부 다 이제 전기가 없으면 뭐 아예 사업을 영위할 수조차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특히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겨울에 굉장히 한파가 와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윈터스톰이 너무 심해서 텍사스 지역이 완전히 뭐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력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각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뭐 우리 소비자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문제가 또 요새 친환경 이 갑자기 화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 얼마 전까지는 사실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화두가 됐다가 이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 다음 이제 전력은 어떤 것으로 이제 뭐 대체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력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한국전력이 그냥 알아서 다 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땅덩이도 넓고 또 예전에 이제 워낙에 뭐 독점 규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이후로 이제 그런 전력 기업들을 굉장히 경쟁을 많이 심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뜯어보면은 좀 어려운데, 이거를 조금 뜯어서 잘 보면 그 안에 좀 투자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력 관련 기업들 중에서 뭐 일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맨 첫 번째 자료를 보면요. 이들 뭐 우리 큰형님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에게 모두 필요한 건 그렇죠. 에너지다. 에너지 전력이죠. 네. 전력이 없으면 뭐 지금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도 그렇고 전력. 어제 말씀드린 보안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예, 요새는 이제 전력 없으면 어떠한 사업도 영위할 수 없는. 저희도 지금 3프로 예. 방송에 전력이 없으면은 그렇죠. 송출이 안 보실 되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전력을 쓰고 전력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미국 전력 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전력을 이제 소비자가 집에서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발전소에서 전력을 이제 생산을 해야 될 거고, 그거를 이제 송전 탑으로 보내고 거기서 전력을 변환을 시켜서 이제 우리 가정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송배전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가정으로 이제 구축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제 한국전력이 다 하죠. 물론 이제 뭐 지방 발전이라는 여러 가지 자회사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발전, 송배전, 판매를 좀 분리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발전만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뭐 송배전만 하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판매만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한 회사가 다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LA에서는 어느 회사가 뭐 이거를 다 하고, 뭐 뉴욕에서는 어떤 회사가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유 경쟁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와서 이제 뭐 경쟁을 해라라는 이제 시장이 발전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전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가정으로 보내는 이제 뭐 송배전, 이제 리테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참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송배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비싸고 기기 자체가.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도 구축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정부에서는 이 송배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배전 하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모든 기업들한테 니네 시스템을 열어줘라 라는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리테일 사업을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도 뭐 전체 50개 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일부 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제가 요 밑에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 보면은 이제 도매 시장을 규제하고 비규제하는 지역, 그리고 소매 시장을 경쟁하고 경쟁을 못하는 지역 보시면, 뭐
딱 보면은 이제 느낌이 이제 대도시가 있는 인구가 많은 곳에는 경쟁, 자유 경쟁을 붙여놓고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곳은 이제 경쟁보다는 이제 그 주도하에 주에서 뭐 그 발전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해서 송배전 시스템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깔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에게 공급해라라는 이제 취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제 지역은 어차피 그쪽에 이제 전통적인 이제 프로바이더들이 있고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을 뭐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라든지 뭐 PG&E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물론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저런 경쟁 업체들은 굉장히 좀 경쟁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은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사업 통합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또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그 안에서 조금 뭐 재밌는 투자 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도매 시장이 경쟁되는 지역은 이 전력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전력 거래소? 예, 그러니까 전력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발전만 하는 애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전송만 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발전소를 몇 개 갖고 있지 않은데 나는 고객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가 얘네들한테 이제 뭐 전력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발전 기업한테 전력을 사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개별로 하면 힘드니까 이 나라에서 7개 정도 지역에 전력 거래소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회원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전력을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상한선이라는 게 존재해서 막 무분별하게 올라가거나 무분별하게 내려가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내가 갖고 있는 발전소 용량이 다 얘네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또 전력을 사와서 공급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전력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5분 10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최근에 전력 산업 쪽의 트렌드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 5가지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래 뭐 트렌드를 보자면 일단은 가장 뭐 최근에 화두는 역시 스마트 그리드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전력을 이제 무분별하게 생산해서 낭비되는 전력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네. 한다면 지금은 이제 뭐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많이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랑 ESS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들도 예전에는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석탄 석유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구축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재생에너지도 있을 거고 원자력도 있을 거고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에너지를 좀 저장을 시키고 그거를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어떨 때는 좀 많이 송출하고 어떨 때 적게 송출하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많이 좀 보편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미국의 이제 전력 산업이다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인프라가? 미국이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산업화가 시작되고 막 발전을 한 게 뭐 60년, 70년부터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깔기 시작한 이제 뭐 전력망, 송변 시스템, 뭐 발전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뭐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계속 교체한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전기 송배전 시스템이라든지 전력 관련 뭐 이런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는 와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3가지 뭐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수소는 이제 뭐 지금 앞으로 걸어가야 될 과정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라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풍력 발전소라든지 태양 발전소가 생겼는데 이게 써보니까 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결국은 이제 내가 필요할 때 못 쓰는 이게 뭐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해가 나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뭐 이제 ESS 같은 것도 발전을 한 건데 이게 친환경 말은 좋은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 거냐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대안은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발전원으로 사용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 예전에 이제 석탄 발전, 석유 발전, 화력 발전으로 들어가던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그 부분을 거의 천연가스가 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의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발전원 중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 천연가스가 또 굉장히 화두지 않습니까? 한두죠. 예,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네. 때문에 뭐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유럽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지금 미국이 굉장한 또 기회를 포착을 해서 앞으로 조금 이 에너지 패권을 좀 잡기 위한 또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뒷부분에 제가 기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역시 수소죠. 수소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많이 상업화가 안 됐지만 뭐 나중에 제가 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수소 관련 기업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소도 우리가 이 재생 친환경 기조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조금 이제부터 좀 시작인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뭐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적인 뭐 투자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이익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향후를 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장 흔들릴 때는 조금 이런 것들을 미리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제 판단이 듭니다. 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에너지 관련한 기업을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해 주실 건데 첫 번째 기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사업자 중에서 할 수 있어. 네. NRG 이게 에너지. 이렇게 아직 기억하시잖아요. 네. NRG라고 하면은 네. 이제 이 가수 연식이 나오더라고요. 모르시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예, 모르시나요? 분들은 모르시는 아,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또 그런가요? NRG 하면 또 한 시대를 난리 풍미한 났죠. 예. 예, 그런 이제 뭐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그렇네요. NRG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텍사스 지방에서 이제 가장 잘 하고 있는 소매 사업자. 텍사스가 중부죠. 네, 중부죠. 그러니까 텍사스가 요새 좀 핫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텍사스 쪽으로 공장을 네. 이전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 쪽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쨌든 회사가 거기 많이 생기면 실리콘밸리에 있던 사람들이 또 텍사스 이주를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텍사스의 인구 자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이 텍사스 내에서 이 전기를 써야 되는 가정집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인구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지금 뭐 1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소매 판매 업체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객가 한 600만 명 이상 정도 있다라고 하고요. 기업 고객도 15만 명 이상 있는데 이게 뭐 개인이라든지 기업에게 모두 이제 이 에너지가 전기를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장들도 많이 생길 거고 가정집도 많아질 거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뭐 앞으로 조금 더 경쟁을 잘하면 물론 이제 무조건 얘네들한테 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경쟁을 잘하면 충분히 여기서 사업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제 텍사스 쪽을 주로 했었어요. 텍사스 쪽을 주로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이렉트 에너지라는 곳을 인수를 하면서 뭐 사업 부분을 굉장히 크게 좀 늘렸습니다. 크게 늘리면서 이제 뭐 이 전기 기업, 그러니까 전기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기 고객만 전기 고객한테 전기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좀 사업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조금 회사를 좀 변모시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RG 에너지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 이제 뭐 전력 공급 이거는 이제 뭐 리테일 쪽, 레지던셜 리테일 쪽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부분에서는 2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뭐 NRG 에너지, 다이렉트 에너지, 릴리안트, 뭐 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천연가스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각 가정집에 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가정집에다 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따로따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 3위 정도 하는 이제 그 양쪽을 좀 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객 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최근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전소도 몇 개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뭐 전력을 사서 그거를 이제 또 뭐 피크 때는 좀 그걸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릴리안트 NRG가 이제 그 다이렉트 에너지라는 데를 인수를 했는데 다이렉트 에너지라는 기업은 이제 미국 50개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약간 홈 관리하고 약간 이런 쪽의 이제 회사예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뭐 가정에 공급하는 뭐 전기뿐만이 아니고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집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솔루션을 지금 NRG 에너지가 이 합병을 통해서 결합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이 고객을 기반으로 토탈 홈 관리 사업자로 좀 변신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를 조금 표명을 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가정집이 있으면 가정집에 전기가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도 공급이 되면서 이제 그 천연가스 또 공급이 같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기업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혜택을 줘서 뭐 소위 말하는 결합 상품인 거죠. 우리가 뭐 핸드폰을 쓰면 인터넷을 쓰고 TV를 보고 뭐 전화를 놓고 이런 거 하듯이 그런 이제 사업 모델을 마련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집을 관리하는 공조 시스템 자기네 거를 써라. 그리고 요새 이제 전기차가 많으니까 특히 이제 뭐 캘리포니아라는 텍사스 같은 경우에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전하는 뭐 EV 충전소도 니네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집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뭐 최종적으로는 태양광 패널도 니네가 깔고 이런 토탈 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조금 최근에 사업 모델을 바꾸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에너지 기업들의 최대 화두는 친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뭐 친환경을 안 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또 뭐 돈을 내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뭐 그건 이미 어떻게 보면은 좀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NRG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화력 발전소 같은 것들을 다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 그 전기세가 얼마 한국은 좀 어떻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은 예, 편인데 한국이 좀 그리고 낮은 지금 편이고 계속 미국이 한전은 훨씬 적자를 높은 보고 있기 편이죠. 때문에 저는 여름에 에어컨을 튼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안 틀어줘요. 집 사람이 전기세 때문에 딱 잽니다 그걸. 안 틀어주는데 좀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와 비교하면 좀 조금 낫습니까? 높은 편이죠. 조금 아, 높은 높은 편이죠? 편인데 최근에 조금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석유 값이 많이 올라서 뭐 전기차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일부 하우스에서는 그런 것들도 비교를 했더라고요. 내가 뭐 전기차를 이용할 때랑 뭐 이제 일반 이제 석유차를 이용할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뭐 해봐도 압도적으로 전기가 싸다. 물론 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전기 발전원이라는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전가돼서 이제 전기값도 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전기가 싸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가 차트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티커도 NRG고요. 네.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예, 지금 좀 박스권에 갇혀 그러면 있는 우리가 이 상황이죠. 박스권 안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기회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박스권을 뚫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예, 뭐 이게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뭐 얘네들이 말한 사업 모델대로 간다면 네. 충분히 좀 박스권을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있고요. 그러니까 고객 기반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스 지방에 있는 이제 인구 유입을 통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얘네들이 최근에 이제 좀 화두를 가지고 있는 게 주주가치 환원입니다. 주주가치 환원이고 투자를 좀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현금 흐름 관련된 지표인데 현금을 계속적으로 좀 많이 좀 뭐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뭐 화력 발전소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부채를 조정하기도 해서 뭐 매달 떨어지는.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전기 기업들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얘네들이 이거를 잘 운용해서 이거를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NRG 에너지가 이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서 2020년에부터 이제 그 저기 배당도 굉장히 많이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보시면은 뭐 10배 정도 늘렸어요. 한 번에. 배당을. 예, 배당을 이제 1년에 0.12를 주던 거를 이제 1년에 1.2달러를 좀 10배를 늘렸고 거기서부터 지금 7에서 9% 정도 계속적으로 올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이런 현금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토탈 홈 시스템을 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들을 인수를 하거나 뭐 연구 개발을 하거나 해서 그쪽 사업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배당도 많이 주고 뭐 이제 저기 뭐죠?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차원으로 좀 한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기업들의 이제 이 목표라는 게 항상 이제 그거대로 가지는 않지만 이 그림대로 간다면은 분명히 조금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는 또 다른 기업 샘프라 에너지. 이 기업은 약간 인프라 관련된 예, 인프라 종목이네요. 관련이고요. 최근에 제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 기업은 굉장히 뭐 앞으로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이 드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샘프라 에너지는 이제 송배전 라인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을 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발전 그러니까 전기 관련 인프라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발전을 하는 애들이 있고 리테일에
확보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이 송배전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브로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원의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에 상관없이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수요가 많아진다 적어진다에 상관없이 계속 이 시스템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지금 뭐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든지 수요 변화 여기에는 조금 자유로운 기업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이제 뭐 현금을 쌓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하고 샌디에이고 쪽에 있는 좀 큰 이제 그 공급 업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소켈가스라는 캘리포니아 천연가스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공급 업체는 1867년부터 시작을 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샌디에이고에서 전기랑 천연가스를 갖고 있는 애들은 1881년부터 시작한 애들이고 고객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2천만 명 정도 이상 되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또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얼마 전에 2017년이죠. 2017년에 텍사스에 있는 송배전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온코어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때 인수전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원래 이제 온코어가 매물로 나왔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이걸 인수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버크셔에서 이거 송배전 시스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엇 펀드까지 참전을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경쟁을 뚫고 샘프라 에너지가 돈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걸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텍사스 쪽에 있는 송배전 라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이고 텍사스로 이어지는 이쪽 라인을 다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뭐 이런 이제 그림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텍사스 지방에 이제 이쪽 배선이 있고 텍사스 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다른 쪽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캐나다라든지 뭐 미국, 뭐 중부, 뭐 로키 산맥 이런 쪽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토탈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만 해도 사실은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여기 네 번째 있는 샘프라 인프라라는 분야입니다. 뭐죠? 예, 원래는 이제 샘프라 에너지가 남미에서도 사업을 전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페루라든지 뭐 칠레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런 송배전 라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도 뭐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라든지 풍력 발전소, 뭐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팔아서 현금을 엄청나게 마련을 해서 지금 이 샘프라 인프라에다가 지금 올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샘프라 에너지 인프라라는 게 이제 이 LNG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LNG. 예, 미국 남부 쪽이랑 그리고 이제 텍사스 루이지애나 쪽에 항구들이 있어요. 이 항구들에 이제 LNG 관련 시설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액화 시설이 될 거고 이거를 뭐 저장하는 시설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걸 항구에서 수출을 하는 시설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자기네 파이프라인을 이쪽까지 다 연결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천연가스를 이제 사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액화를 시켜서 이제 항만에다가 쌓아 놓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가 원래는 순수입국이었는데 이 셰일 오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셰일 오일이라든지 하면서 가스가 분출이 되고 거기서 천연가스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뀐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수출 1위까지 했어요.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그러니까 LNG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LNG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금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이 터졌잖아요. 유럽이 터졌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유럽 쪽인데 지금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멕시코,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멕시코 쪽에 있는 항만은 이 중국 일본으로 가는 이제 LNG 선을 이제 할 수 있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라든지 루이지애나 쪽은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라인. 예, 그래서 양쪽으로 다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LNG 시설들을 이제 뭐 자회사라든지 프로젝트성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 샘프라 인프라에 이제 KKR 사모펀드 KKR도 한 20% 지분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도 이제 아부다비 투자청에서도 지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LNG 수출이 굉장히 조금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 전에도 그랬다고 해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막 2월 초 이럴 때도 이제 그 루이지애나나 텍사스 쪽에 그 유럽 쪽에 있는 LNG 선들이 막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얘네들은 좀 어느 정도 그거를 대비해서 좀 보험을 들어놔야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LNG 수입을 하려고 이제 그쪽 뭐 선박들이 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원래 이제 미국에서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가는 LNG 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가다가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갔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유럽에서 지금 뭐 굉장히 수요가 많고 그렇죠. 이쪽을 계속적으로 조금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거기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뭐 LNG 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요. 지금 LNG 선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데 이게 새로 이제 뭐 건조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그렇죠.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걸 하는 게 중국 아니면 한국인데 지금 뭐 중국은 러시아 이슈가 또 있고 한국도 뭐 기존에 있는 뭐 러시아발 수출 물량들도 있는데다가 뭐 몇 년 정도 프로젝트가 밀려 있다라고 해서 당장 이게 LNG 선박이 건조돼서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빠르게 늘 것 같지는 않은데 꾸준하게 이제 미국이 앞으로 이 LNG를 수출하는 국가가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거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예, 좀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LNG 이 수출 1위를 한번 기록을 했어요. 계속 이제 막 밑에 있다가 1위를 한번 기록을 했는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LNG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예, 카타르가 많이 수출을 하고 지금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LNG를 수출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유럽에서 카타르가 훨씬 가까우니까 막 유럽에 그게 필요하다면 미국보다는 카타르 걸도 많이 쓰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를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갑자기 미국에서 바이든이 카타르에 가가지고 카타르 거기 정부랑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우호적인 관계 뭐 비나토국 중에서 동맹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배후에는 이런 에너지 관련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뭐 결국은 원래는 이제 오일을 계속 패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거는 좀 실패를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단가도 안 맞고 하면서 뭐 요새는 이제 오일 가격이 많이 올라왔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LNG를 가지고 미국이 좀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 샘프라 에너지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쪽 관련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 주가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쯤 해가지고 갑자기 튀기 시작한. 아니 근데 전 너무 궁금했던 게 지금 주가를 보면서 계속 지금 상단을 올리고 있고 작년 말에 딱 160달러 선이 사상 네. 최고가였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엄청 떨어졌어요. 네네. 수직 하락. 뭔가 이유가 2020년에 있었나요? 이제 저게 있었을 때 그랬죠. 그 저기 뭐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한번 떨어진 거고, 예, 저때 이제 확 떨어진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장 충격으로 떨어진 거고, 그때부터 좀 회복을 하는 이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 쪽으로 개편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청사진이 나온 이후부터 이제 지금 주가가 조금 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시 이제 사상 최고가 근처 159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LNG 쪽에서의 뭔가 패권을 확실하게 잡는다라는 움직임들이 보이면 이 이상의 뭔가 실적과 뭐 기대를 기대감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지 계속 봐야겠네요. 네, LNG를 계속 확대하는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너지에 관련한 두 기업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